네. 일단 지명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다양한 것들을 후보자님의 다양한 도덕성이나 인품이나 자질들, 업무 정책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본 의원이 그 후보자님과 짧지만 그래도 법사위 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으로 비춰봐서 후보자님의 도덕성과 인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먼저 얘기 나왔던 것들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실체적 정당성도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진욱 처장은 이렇게도 답변했습니다. 검사가 내사 사건을 입건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혹시 이 답변도 들으신 건 기억나십니까? 네, 비슷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적 질문에 절차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실체에 대한 정당성도 잃는 거 아니냐라는 가정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것이고, 실제 이 절차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법하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무부의 역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요. 법무행정과 관련된 어떤 개혁 방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와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 개혁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또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건이 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사건 먼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네, 공수처는 출범을 했고 공수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2항에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자, 이 사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 사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김학의 이름을 입에 담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야 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 사건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모 검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모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검사들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됐던 검사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고요. 현재 공수처 차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검사 인선 작업에 돌입을 했고,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지적한 대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공수처법에 의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하도록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첩할 단계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 채널A 사건, 검언육착 검사 한동훈과 관련된 사건이죠. 이 사건도 어제 오늘 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검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역시 이것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기소 해야 된다라는 보수 언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공개되면, 그게 포렌식에서 뭔가가 확인되면 걷잡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꾸 불기소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할 게 아니라 공수처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첩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출금 사건과 달리 이 채널A 사건이라든지 또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아시다시피 오래 묵은 그런 사건입니다.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본 후보자가 바로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 있을 때부터 많은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제 견해를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건. 이 사건도 역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검사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이첩은 아니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첩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저는 수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혐의가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은 비교적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 만큼 그 사건 역시 엄중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 사건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시고 윤석열 총장이 답변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자, 김봉현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사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죠. 아직까지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이 사건에 그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까지 받았던 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의 수사단의 검사로 참여했고 공판 진행 중에 술접대를 받았습니다. 술접대를 받으면서 술접대를 수사했던 것이죠. 이게 징계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을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오신 것을 잘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오늘 늦게까지 청문회를 하겠지만 다음에 여쭤주시면 조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김학의 출금 사건과 함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